네, 원데이 치과 백변장 김진환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실시간 하는데요. 뭐 접속자분들이 계시진 않아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거나 하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전시회를 갔다 왔고요. 필리핀 임플란트 학회 전시회를 다녀왔고 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도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팔기도 하고 해외에 계신 그쪽 이제 아시아 연합 임플란트 학술 대회 임플란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해외에 여러 계신 여자분들을 초청하는데 그 중에서 스콧 겐츠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 치과 선생님이신데 디지털 치과의 이제 구루죠. 거의 모든 디지털 영역의 치과 진료적인 것에 관한 것들을 가장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장 처음부터 전달하시고 전파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가 지금 뭐 흔하게 쓰는 디지털 여러 가지 것들이 CT라는 거를 치과에서도 이제 쓰고는 있는데 그전에는 CT가 없었거든요. CT가 없었고 파노라마 장비라는 평면으로 된 거. 파노라마 장비 이전에는 필름을 써서 엑스레이를 찍었거든요. 그런 시절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긴 했었어요. 1980년대 뭐 90년대 뭐 이때도 임플란트를 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입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질 않았었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임플란트를 심게 된다고요. 그래서 입체적인 위치를 모르니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심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평면으로 보이니까 그런 당시에 이제 CT에 대한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장하셨었고 그때 당시 보면 3, 40년 전에도. 그래서 치과용 CT가 나오기 전에 메디컬 CT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셨었죠. 스콧 겐츠라는 분 자체가.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가이드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이드 수술이라는 게 뭐냐면 수술 틀이죠.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임플란트 나사 같은 거 이렇게 심고 수술 제 모형 여기 이렇게 수술을 뿌리를 심어야 되는데 뿌리를 심을 때 이제 기술이 좋은 의사들은 정확하게 잘 심을 수 있지만 기술이 안 좋은 의사들은 위치도 잘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가이드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당연히 가이드로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가이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그거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한 2006년, 7년 정도 돼요. 그래서 CT를 통해서 뼈의 형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드릴이라는 임플란트 심는 드릴 자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플라스틱 틀로 만들어 놓겠다는 개념 자체도 처음 제안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셨던 분이세요. 각각 회사들에서 뭐 가이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세계 최초로 나왔던 심플란트라는 벨지움에 있는 원래 미국 회사인데 벨지움에 벨기에서 인수했던 그 회사랑도 협업을 해서 이제 가이드 자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콧 겐츠라는 치과 선생님이 그래서 그분 한 임상경력이 한 40년 넘었고 이제 구루죠. 제가 어디다 쳐야 되지? 미팅을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신명님 계시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눴을 때 제가 이제 저도 한 임상경력 24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20년 정도 했다 그래서 좀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스콧 겐츠랑 얘기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필리핀 이제 바 같은 데 가서 겐츠하고 얘기하면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자극이 저한테 많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그분이 하시는 지금도 뭐 수술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손도 조금 떨릴 정도로 나이가 많으세요. 70몇 세 넘어가셨는데 근데 가이드 쓰시고 하시니까 뭐 떨리는 건 상관없이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시고 처음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책도 엄청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분들이 디지털 한다는 분들은 그분한테 뭔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고 뭐 이렇게 했던 것 뭐 그리고 뭐 아침에도 계속 3일 내내 전체 그 학회가 이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금요일날 제가 갔는데 아침에 조식할 때도 어쨌든 그분하고 계속 같이 먹었었고 그리고 저녁에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마다 겐츠한테 얻은 인사이트가 너무 뭐 지금은 기술들이 많이 퍼지고 누구나 많이 알고 있고 뭐 세상에 많은 것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식 공유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치과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전문가잖아요. 조금만 드립하면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유튜브 나오기 전에 뭐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뭐 뭔가 하나 배우려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치과 지식도 마찬가지. 뭐 하나 배우려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서 쉽게 배울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얻은 건 쉽게 날아가는 거고 또 치과라는 게 손으로 익히는 기술이다 보니까 무조건 유튜브나 이런 영상 가지고 영상 교육 자료만 가지고 익힌다고 그게 구현되지는 않거든요.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고 20년 한 사람하고 30년 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구현된다 보니까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가이드가 좋고 뭐 3D CT가 찍히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좋아지고 스캔을 띄고 뭐 이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전에 잘했던 사람들이 그것까지 접목되면 더 잘하게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겐츠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꼈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디지털적으로는 뭐 디지털 학회에도 뭐 이사를 하고 있고 공보이사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학회에도 일들을 하고 있긴 한데 저도 디지털적으로 되게 좀 앞서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T스캔이라는 구강 교합 장비, 디지털 장비에 강의도 하고 있고 KOA라고 해서 Key of Opinion Leader라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시아 퍼시픽에서 강의도 하고 해외 나와서 강의도 했었고 국내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구강 스캐너라는 장비를 국내 최초 회사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 DDS라는 회사 아직 살아있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데오덴탈이라고 하는 회사 구강 스캐너도 개발을 제가 하긴 했었어요.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 구강 스캐너 개발도 했었고 근데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치과 기술을 가지고 초기부터 계속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하다가 이제 실패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임플란트 회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50 정도 되다 보니까 후배 주자로 막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 뭐 회사든 뭐든 뭐 디지털 기술이든 마찬가지로 후발로 시작했던 분이 좀 뛰어나지는 뭐 이렇게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자꾸 제가 별게 아닌가 뭐 제가 했던 능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위축되는 부분들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겐츠 선생님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그게였죠. 그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고 제가 이제 2009년도 이때 뭐 생각을 그 전부터 했었으니까 2009년도 이때 구강 스캐너 가지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로 지금은 당연히 여겨지는 특허도 내있는 것들도 있는데 구강 스캔 데이터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해외 어디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보내면 그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기공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서 특허도 내고만 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시되고 있거든요. 한 10몇 년 지나다 보니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들이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했던 것도 좀 있는데 겐치 선생님은 그 전에 3, 40년 전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몰랐지만 제가 뭐 겐치 선생님을 그 전에 책을 보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와 개인적으로 컨택이 있었던 거 이번 처음이니까 저도 뭐 책을 보고 조금 알긴 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은 지치지 않을까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3,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많이 자극이 됐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도 한 임상경례 24년 좀 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잘하는 것 같고 디지털이든 뭐 아니면 수술이든 잘하는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많이 겸손해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더 추진을 뭔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부분들, 영역들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저 이상은 뭐 세상의 모든 기술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든 뭐든 간에 뭐 이렇게 남자 자동차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기차로 다 바뀌면서 테슬라가 뭐 불을 지피면서 엄청난 전기차 회사들이 막 생기잖아요. 다 좋아 보이는 거지.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뭐 했던 애들이 하니까 더 잘하고 나가는 것처럼 테슬라 뭐 자동차 좋긴 하지만 전기차 좋긴 하지만 포르쉐나 BMW나 벤츠나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전기차들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나기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존에 전통적으로 뭔가 해왔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뭐 했던 산업들이 다 죽진 않는다. 거기에 디지털을 붙이면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날로그 세대로 X세대니까 제가 MZ세대는 아니고 X세대니까 50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 60을 바라보려고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그 동안에 뭔가 좌절되려고 하는 마음들을 질문이 올라와서 신명님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그 마음들을 테로 잡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시치아까지 당연히 가능한가요? 네, 임플란트를 하고 임시치아까지 뼈가 좋으시면 당연히 가능하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뼈 상태가 좋거나, 그래서 뼈가 이제 질과 양의 문제가 있는데, 양도 많고 질이 아주 좋은 경우들은 초기 고정이 잘 나오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에 연고치아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두 개짜리. 벽에다 망치로 못을 딱 박으면 그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딱 붙는 거지, 그게 결합하진 않잖아요. 근데 몸은 다르거든요. 뼈에 임플란트를 티타늄하고는 완전 생물학적으로 붙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는 기계적으로만 고정을 얻는 거죠. 기계적 고정을 이룬 상태에서 치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세포들이 이제 결합돼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전에 뭔가 무리한 힘이 들어가면 얘가 실패하거나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이게 세포가 붙진 않았지만, 기계적으로도 완전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연구치아를 해도 얘가 안 움직여요. 뼈 임플란트가 이렇게 임플란트가 안 움직이거든요. 뼈에서 붙어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줘도 문제가 안 되죠. 그 한두 달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생물학적으로 붙기 때문에 환자분 케이스가 어떤지를 잘 판단하고 노하우나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해서 할 수 있죠. 제가 미국에서 오시는 얼마 전에 8월 달에도 미국에서 해외에서 오셨던 60몇 세 되고 남편분 두 분, 그래서 당일날 심고 그 다음에 2주 계시니까 그날은 안 해드렸는데, 임시치아는 안 해드리고 1주인가 2주 만에 해드리고 바로 가신 분 계시고요. 또 다른 분, 미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심고 바로 보철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뼈 상태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는 바로 당일 가능하고, 임시치아 정도야 얼마든지 가능하죠. 김영준님 남편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시는 게 많으시네요. 제가 원래 창피하긴 하지만 원래 별명이 천재소년 이런 거였어가지고 넓고 긴게 이렇게 아는 것들 좀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심사가 좀 많죠. 호기심이 좀 많아서 그랬던 건 있고, 네, 여하튼 그렇고 다른 또 치과 관련 아니면 치과 관련 아니어도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지식들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아시는 분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죠. 예. 기술적인 거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로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저는 이제 치과 기술 가지고 치아들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시술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꿈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저도 24년이나 임상 경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많으니까 겸손하게 나가는 거고, 다른 영역들은 제가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했던 영역들도 읽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아는 거고, 깊이는 다른 많이 아시는 분들에 비해서 깊이는 못할 수 있죠. 근데 기술적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 기술에 관한 것들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치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술과 재료에 기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사긴 하지만 공학적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그렇죠. 의사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넣어야 되는 것들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조금 있고, 치과 의사는 또 두 가지 면이 조금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으로 뭔가 고치는 메디컬적인 영역 의사들하고 외과적인 술식을 갖고 있는 치과 의사는 다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닥터 오브 덴탈 서저리라고 DDS를 치과로 표현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DMD라고 하긴 하는데 덴탈 서저리라고 하거든요. 치과 의사 학위 자체가 서전이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을 먹여서 치과가 낫진 않아요. 그렇죠. 잇몸이 안 좋거나 부었거나 염증이 좀 있는 경우는 약으로 처방하긴 하지만, 입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만들어 올려야 되다 보니까, 하초코님, 서울의 치과에는 젊은 원장들이 많잖아요. 믿을만 한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이가 있고 MZ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잘한다, 나의 경력이 많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조금 나아진 건 아까도 제가 서론에 이제 가이드에 관한 것들 얘기하다 보니까, 제 시대 때는 이만큼 한 10을 배우려면, 10가지를 배우려면 시간이 진짜로 10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0을 배우려면 한 8의 시간 정도만, 그러니까 8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한 5의 시간 정도만 있어도 10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영역을 보도 마찬가지. 그걸 약간 플린 이펙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플린 이펙트라고 과거의 세대에 비해서 후대 세대들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잖아요. 뭐 젊은 세대들 와 쟤네 컴퓨터 해 이렇게 뭔가 똑똑하게 뭔가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자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지식 자체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 플린 이펙트라고 약간 얘기도 하는데 플린 이펙트적인 요소들이 치과 영역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치과 선생님들 저 시대 때 만약 20년 전이었다면 젊은 선생님들은 뭐 손이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뭐 조금 더 빠르게 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존재이가 있고 나이 드시면 존재이가 있는 거는 그 손으로 뭔가를 진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손으로 뭐 하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확 따라잡긴 힘들어요. 러닝 커브가 있고 누적돼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뭐 젊다고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젊어도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경력이 좀 있으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미국처럼 옛날에는 저 때는 이제 치과대학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치과대학을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6년제를 들어갔어야 돼요. 지금은 미국처럼 치전원이라는 건 생겼죠. 치전원이라는 건 생겨서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전문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전원이 생긴 이후에 나이 많은데 치과대학을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대학 다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연륜이죠. 연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젊은 선생님들은 빠릿빠릿하고 하시니까 더 잘할 수도 있고 디지털적인 것들에 잘 적응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기술의 기반을 가지고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목하는 것들이 빨라져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 자체는 도달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빠르게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95% 정도 퀄리티를 내는데 만약에 100시간이 들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5%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5%만 채운다 그러면은 100시간이 들었으면 한 150시간 정도면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1% 늘리는 데는 또 100시간이 들어가요. 거기서 또 1% 늘리는데 또 100시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95%에서 100%를 완성하려면 그 전에 들은 것보다 이 2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실력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도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뭐 디자인도 그렇잖아요. 제품의 퀄리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웬만큼 괜찮은 거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10,000원이 들었다. 어떤 제품이 10,000원짜리였다. 그러면서 95% 정도 퀄리티였다. 그러면은 96, 7% 퀄리티 살려고 그러면 20,000원 들어가요. 97, 8% 퀄리티를 살려고 그러면 30,000원, 40,000원 들어가요. 100% 퀄리티 되는 건 한 10,000원이 들어갈 수 있는 10배 가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명품 가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력이나 모든 것들이 한계용 체감이 좀 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하는 것들이라서 거기서 그걸 올리려면 그러니까 노력들이 이제 한계용 체감이 점점 된 거죠. 효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노력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젊어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은 되지만 그 이상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연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많진 않으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뭐 치과 관련, 임상 관련 질문 뭐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고 그게 제일 뭐 자신 있는 영역이고 아니면 기술적인 거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이제 기술과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제 치아예요. 제 치아 모형인데 여기 살아있는 치아.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예요. 재료에 상관이 있는 거죠. 지르코니움에서 이트리아라는 원소를 넣어가지고 지르코니아라는 복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재료에서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가 나와서 이런 재료를 통해서도 치과 치료나 이제 보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했거든요. 재료에 의해서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치가 많이 좋지 않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이 이제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하셨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누릴 수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 주어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재료나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이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어야 치과는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임플란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트리를 안 쓰고 저는 이가 없는 고통이나 이가 아파서 괴로운 것들을 너무 많이 겪어보다 보니까 제 책상 안에는 이런 거 뭐 개발하겠다고 이런 거 막 올려져 있고 막 이래요. 뭐 어떤 거 아이디어 나오면 여기다 집어넣고 뭐 이런 거 막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막 임플란트 막 올려다 놓고 뭐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거 아이템들 넣고 막 이 임플란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잘 개발되고 잘 심겨질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이런 재료를 통해서 건강하게 치아, 그다음에 구강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저희 목표긴 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면서 임플란트 회사를 이제 2020년에 저희 시작하면서, 그 전에 있던 거 인수하고 이제 시작하면서 꿈은 터보님 병원에서만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신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의사로서 권위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스몰톡을 잘 못하고 성격 자체가 INTP입니다. 그래서 사교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스몰톡 잘 못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무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아니면 강의하거나 연설하거나 이런 건 좀 잘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쑥스러움도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 못하다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조금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있던 주제는 제가 뭐 임플란트 개발하고 있는 거, 뭐 제가 개발한 임플란트를 계속 신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에 관한 것들이 관심사가 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기술 발전이, 디지털 기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퀄리티를 조절하는, 퀄리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젊은 치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퀄리티 컨트롤이거든요.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질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기존에 제가 20년 전에 임플란트 할 때는 임플란트 하나 심으려면 한 4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400만 원 들어갔죠. 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전체 이해 없는 분 임플란트 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이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은 지금 한 그렇게 안에 4분의 1 가격 뭐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이게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이게 하나도 없는 경우에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긴 하고,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근데 재료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더 낮추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아직 임플란트도 가격이 워낙 많이 저렴해지고 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좀 많이 저렴해지고 경쟁도 많이 치열하고,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격을 저렴하면서 질을 좋게 유지시키려면 디지털 기술이 안 들어가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재료 생산할 때도 자동화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공장에서도 자동화 이제 실행해서 어느 부분 자동화 시행하고 있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비용을 낮춰서 생산 단가를 줄여가지고 저렴한 비용에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몸에 들어가는 재료다 보니까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은 유지시키면서 좋은 퀄리티를 유지시키면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무조건 쌀 수는 없죠. 병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고로 싸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면은 질 자체를 유지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싸야죠. 그렇진 않으니까 뭐 시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회사도 마찬가지. 무조건 싸게는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질을 타협해야 되는 거니까. 목표는 1억 명에게 저희 임플란트가 시술이 되어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치과 시술을 못 누리고 있고 임플란트 시술 못 받고 있고 이유 없이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의 의료 선교 뭐 이런 걸로 한 13년 정도, 13번 정도로 2009년부터 다녔으니까 13번 정도를 다니곤 했었었는데, 보면 이가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건 임플란트를 그때 당시 하면서 구강 스캐너 회사도 시작했으니까 임플란트 신고 바로 보철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데 사육지 같은 데 가서도 당일날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은 가능하니까, 상황만 좋다면. 그래서 점점 기술이 다가가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컨 간치 뭐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치과 선생님들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몇십 년 전에 앞섰던 생각들을 지금 구현하고 계시고, 저도 뭐 외람되지만 지금 디지털 뭐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많이 하곤 했었고, 뭐 지금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훨씬 많고, T스캔도 마찬가지고 교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게 웃긴 게 되게 빠른 것 같으면서도 누적돼야 되는 기술이 되게 많이 오래 누적돼야 이게 확 티핑 포인트처럼 퍼지거든요. 저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스마트폰 뭐 이렇게 태블릿 PC라는 것도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1987년, 6년 뭐 그런데 이제 태블릿 나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나오고, 누가 그 누적된 기술 하에서 티핑 포인트가 생겨서 탁 터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누적이 쌓이고 나서 변화들이 한번 티핑 포인트 터지면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첫 수술 썰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첫 수술했던 거는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하악 전치부였던 것 같아요. 하악 전치부.
그때 당시에는 CT가 이렇게 퍼졌던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수술할 때는 파노라마 필름을 가지고 하고 2차원 필름이 3차원으로 전환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아래턱 아랫니 같은 경우에 사실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여기 아래턱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없어요.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해서 뭐 위험해지거나 이런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래턱 앞니 같은 경우는 뼈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요. 뼈가 되게 얇아서 방향을 맞추기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뼈가 얇으니까 임플란트가 이렇게 쏙 방향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CT가 없으니까 정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세파로라고 교정할 때 쓰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옆면 측면에서 찍으면 그 형태가 이렇게 입체적이는 않지만 옆면이 좀 나오거든요. 그걸 찍어서 두 개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트레이싱이라는 걸 해요. 뭐 이렇게 필름 엑스레이 위에다가 기름종이 되고 뼈 위치를 따라서 그리는 그런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트레이싱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래는 여의도에 제가 있었어요. 김세용님 얘기했는데 그때 앞니 임플란트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여의도 2002년부터 이제 개업을 제가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증권맨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었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 첫째 때는 그랬고, 그래서 제가 손이 좀 좋아요. 손이 좀 좋아서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시술은 좀 더 잘하다는 편이었죠. 예, 잘하는 편이었고, 원래는 이제 한 30분 하기로 했는데, 네, 3시간 좀 3번 오버됐네요. 그리고 저희가 공지가 좀 제대로 못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질문을 이렇게 많이 안 해주셔서 뭐 제 그냥 혼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번에는 공지 제대로 내가지고 저희 계획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 11시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시는 분이 계시든 아니든 간에 뭐 재밌긴 하네요. 이렇게 제가 뭐 하고 싶은, 뭐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유튜브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고, INTP적 성향에서는 환자 이렇게 뭐 관계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내면으로 얘기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에 마치고요. 10월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웅님, 저도 아쉽고요.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빠르게 그러면 마지막 질문해 주시면 뭐 제가 그 답변해드리고 마무리 해드릴 때 하고요. 뭐 대기 여의도시라고 하는데, 여의도 말씀드리자면 여의도에서 추억은 1회 때 서울과학고등학교 1회 때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시험을 봤죠. 그때 서울과학고가 처음 생겼죠. 영재국어죠. 처음 생겨갖고 그 시험을 응시했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몰라서 가가지고 이런 문제도 있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도 사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사교육이 전혀 없었다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었으니까 너도 이거 한번 봐봐라 그래서 지원했다가 떨어졌죠. 예. 예, 여의도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년간 개업했었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